자, 1번 문제. 그림은 물체 운동을 분류한 것으로 A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B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변하는 운동, C는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A는 너무 굴래요. 자, 이 A는 어떻게 되냐? 운동 방향이 변해. 그러면 일단 여기 A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 보면 물체 운동 중에 운동 방향이 변하는 이 부분이고 C가 빠르기만 변하는 것, B는 둘 다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여운 니은 디귿에 있는 이 값들이, 이 설명들이 A, B, C에 해당하느냐를 봐라라는 문제예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일정한 빠르기야. 그러면 얘는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쵸? 빠르기 변하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C나 B는 해당할 수 없어요. 근데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한다.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A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니은. 그네를 타고 왕복 운동하는 사람은 B에 해당한다. 그네를 타면 일단 운동 방향과 플러스 뭐가 바뀐다? 그렇죠. 어, 속도 또는 뭐 빠르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빠르기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B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았고, 이것 연지 위로 던진 공의 최고점까지 운동이에요. 그럼 얘는 최고점까지의 운동이야. 그럼 올라가는 중이니까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속력은 순간 속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최고점까지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서 빠르기만 변하는 거 C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2번은 뭐냐면 수와 연결된 실에 매달려 수평한 책상면에 점 O를 중심으로 원운동했어. 그래서 A가 P점에 도달하는 순간, 여기 P가 있습니다. 이 P에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실이 끊어져서 책상면의 끝지점 Q를 지나서 R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 모든 마찰 및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상면에서 이동할 때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등속 원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등속 원운동하면 빠르기는 일정한데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변한다. 니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은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 일정하다. 맞습니다. 디귿 Q에서 R까지 포물선 운동하는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힘이 뭐가 있느냐? 중력만 존재해요. 자, 그럼 중력은 어느 방향이냐? 수직 방향의 힘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은 같다라고 했어.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 포물선,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요 포물선에 매 순간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에요. 근데 R자 힘의 방향은 어디냐?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하는 중력의 크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D가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비행기가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때 그림자들이 나타나요. 이 그림자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났어. 자, 그러면 위치와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는 무엇이 되느냐 라는 걸 따져봐야 되겠죠. 이 기울기는 무엇이다? 그렇죠. 당연히
속력 또는 속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림자의 평균 속력은 이거다 했어. t0 동안 d만큼 이동했으니까 기억 맞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변이의 크기는 비행기가 그림자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변이의 크기는 실제로 이동한 위치예요. 근데 그림자는 요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그죠? 그렇지만 이 비행기는 이만큼 이동하지만 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더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더 변이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비행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 친구는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속도가 이렇게 그래프 나오면 안 되겠죠? 속도 그래프는 저렇게 나와야 되겠지.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어진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가 틀렸죠. 자, 그 다음 4번 갑시다. 4번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시간이 t일 때 여기 t인 때를 보면 되겠죠.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했어. A와 B 둘 다 모두 0에서 OD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기억 맞다. 그죠? 자, 니은 2t일 때 속력은 A가 얼마다? A는 0이에요. B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접선이. 자,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뭐 대충 t초 변하는 동안 ED만큼 변할 거니까 t분의 ED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속력은 A보다 B가 커야 되겠지. 그쵸?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다. 니은 디귿 0에서 3t까지. 자, 지웁시다. 0에서 3t까지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은 속력이니까 어떻게 한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그쵸? 근데 우리 여기서 3t까지면 A는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VA는 3t분의 이동거리는 얘가 5D까지 갔다가 4D까지 오니까 6D만큼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2의 T분의 D가 된다. 근데 VB는 얼마가 되느냐? 3T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얼마를 이동했냐? 0에서 3D까지 이동했으니까 3D가 돼요. 그래서 T분의 D가 돼서 A가 B의 몇 배냐? 2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에서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면적. 두 번째,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면적은 무엇이냐?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가 될 거고, 기울기는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기억.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는 12m이다 했어요. 4초까지 이동거리. 요 아랫부분에 면적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면적 구하면 2초 동안 4, 요 사각형 하나랑 삼각형 하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4 해서 얘는 4 플러스 8, 12m가 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니은 5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5초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그러면 보면 요 시간은 3초가 걸렸고 속도는 4가 변했어.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죠.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크기가 없다? 마이너스 3분의 4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또는 뭐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디귿은 0초일 때와 7초일 때 위치는 같다 했어요. 자, 위치는 어떻게 되냐? 이 그래프는 지금 면적이 나타내는 게 이동 거리였어. 자, 그러면 이동 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면적을 가져야 되니까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면적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 면적과 우리가 지금 봤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 같아졌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될 수가 없는 답이 됩니다. 자, 6번. 6번은 물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각각의 값들을 보고 0.2초, 0.4초, 0.6초, 0.8초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요 값들을 찾아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되겠죠. 그치만 선생님은 요 풀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는 지금 보면 일단 여기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중력과 같이 등가속도일 때는 이동 거리가 2분의 1 gt 제곱 또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2분의 1과 a라는 요 숫자들은 상수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고 t 제곱의 이동거리, 낙하거리 요런 애들이 비례하더라라는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에서 1초, 0초일 때는 0이고 1초일 때는 1이고 2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동거리 b입니다. 4가 되고 3초일 때는 9가 돼. 4초일 때는 16이 될 거고 5초일 때는 25. 그래서 t초가 되면 t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런 관계를 가지는데 요 사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따졌을 때 이동한 거리 b를 본다면 1, 3, 5, 7, 9, 그 다음 11 이런 식으로 홀수 b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거를 기억해 놓고 문제를 봅시다. 일단 요거 좀 지우고 선생님이.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공식을 따져본다면 여기 지금 보면 0.2, 0.4, 0.6, 0.8 요 사이 간격이 시간이 계속 0.2초 간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위치가 0이고 1이고 0.4였어. 자, 0점이 붙었지만 아까 적었던 1, 4, 9, 16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소수점 하나를 찍어줘야 되니까 얘는 0.9가 됩니다. 기억. 계산하지 않아도 얘는 알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네요. 니은은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이거는 2분의 1 AT 제곱 이동거리 요 식에다가 넣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수치들 중에 아무거나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면 나오겠죠. 자, 선생님은 0.4로 해볼게요. 0.4m 이동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0.4의 제곱이 될 거야. 왜 제곱을 그대로 쓰느냐? 요거를 날려주기 위해서. 자, 따라서 a는 어떻게 되냐? 0.4분의 2가 돼요. 얘는 0.2분의 1이 되고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0이 돼요. 그래서 5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진다. 그래서 니은은 2가 아니고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의 0.3초일 때 수레의 속력은 1m/s이다 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0.3초라는 거는 0.2초와 0.4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속도는 0.4초에서 0.2초를 뺏는 시간 간격에
0.4초의 위치 0.4 빼기 0.2초의 위치 0.1 했는 값 0.2분의 0.3이 답이 된다. 그래서 2분의 3이기 때문에 1.5 미터 퍼 세컨드가 돼야 되니까 1이라고 했는 니은이 틀린 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7번 갑시다. 7번은 열기구 문제예요. 열기구. 자, 연직 윗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5m/s로 운동하는 열기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들고 있던 물체의 높이가 t0일 때 h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3초일 때 물체는 수평면에 도달한다 라고 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5m/s로 위로 이동하고 있었어. 이동하고 있을 때 공도 같이 이동하고 있다, 그죠? 그럼 공의 초기 속도는 위로 5m/s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중력과 속도가 10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최고점에서는 이 V가 0이 돼야 될 거니까 0이 될 때까지는 0.5초가 걸립니다. 그쵸? 자, 0.5초 걸려서 5m/s가 제로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점까지 가는데 0.5초, 다시 요점까지 오는데 0.5초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초를 썼어. 그래서 그 뒤에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h가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동거리 s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초기 속도가, 여기서부터는 초기 속도가 있지만 사실 최고점에서 바닥까지 거리를 찾고 최고점에서 0.5초까지의 거리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는 10이다,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2.5의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0.5의 제곱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계산할 때 2분의 1 곱하기 10 2.5의 제곱 빼기 0.5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다. 그럼 두 개 더하고 빼고 곱하면 되죠. 그럼 3이고 2가 되니까 3이 6, 얘랑 얘 날리고 그럼 30m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h는 30이다라는 디귿이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럼 기억 봅시다. 0.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0.5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기억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 t부터 1초까지 변이는 0이다 했어. 자, 변이는 무엇이냐?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차이다, 그죠? 자, 그러면 1초가 지나면 요 처음 출발했는 지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변이가 0이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겠죠. 자, 8번. 8번은 무엇이냐? 문제를 봅시다. 자, 시간 t0일 때 직선 도로를 따라 등속도 운동하는 학생 A와 등가속도 운동하는 학생 B가 각각 1m/s의 속력 1m/s는 A가, 그 다음에 V의 속력은 B가 운동하는 거다. 그죠? 맞죠? 쌤이 이게 콤마. 쌤이 동그라미 치면서 콤마를 못 봤는데 요거랑 요거야. 얘는 A의 속도, 얘는 B의 속도입니다. 근데 A는 등속도 운동. 이 속도로 계속 갈 거고 B는 V의 속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요 생각을 해놓고 봅시다. 기준선 P를 통과한 후에 T0일 때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R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Q를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이 문제는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시간 t다, v다 해놓고 이 친구 1m/s로 이동한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5초래. t초지. t0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어떤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t0일 때 이동 거리가 요 5m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요 t는 t0는 5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5, 1m/s로 5초 동안 이동해야지 5m를 이동할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5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9m를 갔다가 다시 4m를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게 언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요 면적과 요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의 차이가 5m가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시간 t라고 놓을 건데 요 t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아까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그 식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얘는 5m예요. 근데 얘는 4m야. 그쵸? 그러면 아까 각각 구간의 시간이 1대, 3대, 5대, 7대, 9. 이거 기억나죠? 동일 시간 간격일 때 이동 거리 b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5고 여기가 4야. 그럼 이 값이 4고 이 값이 5네. 그럼 여기 시간이 여기 시간의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1초면 얘가 2초가 될 거고 얘도 2초가 되니까 총 5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t는 3초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초 때 0이 됐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보면 t는 5초다. 아까 여기서 보였죠? 5초 맞고 니은 v는 6m/s이다 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1초 동안 5m를 이동했어. 그 다음에 3초 동안 9m를 이동했어. 요걸 기억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2초 동안은 마지막 2초 동안은 여기서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몇 미터냐? 4m 이동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기억은 맞았고 지우고 본다면 V0 곱하기 시간 1초 플러스가 아니겠네요. 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감속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A 곱하기 시간 1 했는 값은 5다. 또 V0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3초 9는 9다. 이렇게 놓고 얘를 연립하면 V0와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값을 찾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방법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를 보는 게 더 쉽지.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방금 그렸던 이 그래프 3초였잖아, 맞지? 3초 곱하기 원래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 3초 곱하기 v 여기가 v0였을 거야. 그러니까 v0 했는 값이 얼마다? 3초 동안 총 9m를 이동해야 되니까 9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v0는 약분해서 3이 되고 6m/s가 되겠죠. 그래서 6m/s다. 니은이 맞습니다. 디귿. 시간 t는 t0일 때 속력은 b가 a의 3배다 라고 했어. t가 t0 돼. t는 뭐죠? 여기 지금 만나는 이 지점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요 지점에 왔을 때 얘의 속도는 그대로 1m/s였어. 얘는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가속도는 이 기울기가 됩니다.
3분의 6이기 때문에 2m/s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정지했을 거야. 6R 지점에서. R 지점에서 정지했다가 Q까지 오는데 2초가 걸려. 그러면 2초 동안 2m/s의 가속도로 가속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VB는 4m/s의 속도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B가 A의 4배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D가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인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갑시다. 9번은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이 자동차의 속력은 0초일 때 1m/s, 4초일 때 V, P와 Q 사이는 10m이다.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나 그래프입니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그러면 나중 속도가 V가 되기 때문에 이 V가 얼마냐를 구하라는 게 기억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기억 보면 10m 이동했을 때의 속도예요.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0에서 2초, 2에서 4초 각각은 A와 마이너스 A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A라는 가속도로 가속이 되다가 언제까지? 2초까지. 그러다가 4초까지는 어떻게 되냐? A라는 가속도로 감속이 돼. 그래서 시간이 갔고 가속도가 갔기 때문에 원래 속도로 돌아오게 돼요. 요렇게 됐을 때 이 거리가 10m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지금 4초 동안 1m/s로 달리는 요 아랫부분 사각형의 면적이 있을 거고, 윗부분 여기 속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V라는 속도로 가지게 될 건데, 이 거를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자,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 이 면적이 총 10이 돼야 돼. 그럼 이 아랫부분 면적은 4m가 돼. 그럼 윗부분이 6m가 돼야 되거든. 6m를 가려면 4초 동안 얼마 해야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4초 곱하기 V 했는 값이 6m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약분돼서 V는 3m/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m/s가 여기 속도가 아니고 뭐냐면 요 높이 차이가 3m/s라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속도는 3이 아니라 4m/s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이러하다라고 했어. 1초일 때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예요. 1초일 때 가속도 크기는 A다. 그쵸? 이 A 값을 찾아봐라 라는 건데 얘는 2초 동안 얘가 1m/s에서 4m/s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속도가. 그러면 3만큼 변하는데 시간이 2초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1.5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진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3초일 때 3초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로 본다면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자, 3초일 때 자동차의 위치는 P로부터 8.5m 떨어져 있다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아랫부분 면적은 구하면 되죠. 요 윗부분 면적 구하면 되죠. 구하면 답이 8.5가 아니고 8.25가 돼야 돼요. 왜냐? 요 부분이 이 부분에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3은 1의 4분의 3이기 때문에 0.25 혹은 0.75가 나와야지 0.5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도 틀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10번. 10번은 동일한 직선 도로에 정지해 있다가 시간 t0일 때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자동차 AB의 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했어.
이 설명을 보고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얘는 첫 번째부터 봅시다. 정지해 있던 A는 t가 0에서 5t까지 그게 2m/s 제곱인 일정 가속도로 속력이 증가하고 그 이후에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래프로 그립시다. 뭐 모르겠으니까 일단 음수값도 찾아놓읍시다. 요거 v라고 보고 시간 t라고 볼게요. 자, 근데 얘는 어디까지? 5초까지 얼마? 2m/s인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다. 이러한 속도를 가지겠죠. 그러면 요 값은 얼마냐? 10m/s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얘는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근데 B는 50m 앞선 지점에 정지해 있었어. 자, 50m 앞에 정지해 있던 B는 5초까지는 크기가 4. 잘못 그렸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위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 요렇게 그립시다. 5초까지 요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릴까? 빨간색으로 B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초까지는 4m/s인 일정 가속도로 증가했고 5초부터는 크기가 2인 일정 가속도로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언제까지 감소할까요? 대략 5초 동안 이만큼 왔으니까 가속도가 반이 되면 15까지 이렇게 내려서 감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그러면 해보자. 5초일 때, t가 5초일 때 a와 b 사이 거리는 100m이다 라고 했어요. 100m가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를 본다면 여기는 10m/s가 될 거고 얘는 20m/s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 A는 이동거리가 얼마였냐? 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5, 25m가 될 거예요. 자, 근데 B는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약분되면 50이 되겠죠. 자, 50m고 25m야 실제 이동한 거리는. 근데 문제에서는 50m B가 앞서 있었어.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일단 25m 차이가 나는데 원래 50m가 더 차이가 났었으니까 75m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린 거. 그렇죠? 자, 그 다음 니은에 t가 10초일 때야. t가 10초일 때는 여기겠네. 그쵸? 자, 이 10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같다. 그쵸? 왜? 10초 동안 0으로 감소했으니까 중간인 지점이 10초가 둘이가 만나는 지점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t가 20초일 때 20초는 이 뒤에겠네요. 그치? 뭐 이 뒤에 여기쯤일 건데 이때 A와 B가 서로 만난다라고 했어. 그럴까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때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A는 이 부분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질하는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고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요 부분의 면적. 왜냐? 쌤 노란색으로 칠할 건데 요 노란색 부분은 서로 면적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0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A의 경우는 얼마를 이동했느냐? 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여기서 20초까지 얼마냐? 15초 곱하기 10이네 속도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5, 25 플러스 150 따라서 175m를 이동한 게 돼요. 자, 근데 B는 어떻게 되냐? 요 빨간색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요 옆에 면적은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플러스 20 곱하기
5초 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30이니까 30을 나누게 하면 15가 될 거고, 여기는 날아가서 50 플러스 1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15 곱하기 5는 75가 되네. 그래서 75와 50을 더하면 125가 돼요. 자, 그러면 125m, 75m니까 A가 더 앞에 있어요 라고 하면 틀렸어요. 왜? 아까 여기서 50m 앞서 있었잖아. 플러스 50m를 해줬을 때 요 값과 요 값이 같은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은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11번은 시간이 t0일 때, 시간이 t가 0일 때 P점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있어. 이 자동차가 Q점을 지나서 시간이 6t0가 됐을 때 R에 도달하여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 그리고 PQ, QR 구간에서 각각 등가속도 직선을 운동한다. PQR은 일직선상의 점이고 P와 Q 사이는 L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자, 각 구간을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라고 물었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했으니까 P에서 Q까지 어떤 가속도 A1일 거고 Q에서 R까지 A2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A2는 정지하게 되니까 얘는 감속을 시키는 걸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봐야 되겠지.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얘는 속도가 증가했고 얘는 감소하는데 여기서의 속도와 여기서 속도 각각 0이고 0인데 중간의 속도는 둘 다 같을 거잖아.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같아. 자, 속도 변화량이 같다. 이 속도 변화량이 같은데 시간은 2t0고 4t0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가속도가 a라면 여기서 가속도도 a가 되는데 이 둘의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시간이 2배가 걸리니까 얘는 가속도가 2배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 2t고 t0이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실제 얘의 평균 속도는 2개가 같잖아. 근데 시간이 2배가 되니까 이 거리가 2L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거를 알아놓고 봅시다. t0부터 4t0까지야. 그러면 여기서 2까지 가는데 가속도가 이런 값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감소를 하는 과정인데 보면 t 반 갔을 때랑 또 반 갔을 때요. 시간이 반일 때. 자, 그러면 요 시간 간격과 요 시간 간격이 같고 그 다음에 요 시간 간격과 요 시간 간격이 같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비를 볼 수 있어.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1이니까 전체 길이 3L이라는 길이에 얼마가 되느냐? 4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4분의 9L이다 라고 풀어버리면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항상 이런 가속도 크기, 그 다음에 이동 거리 비, 이런 것들을 주어진 자료,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가속도는 필요가 없었어. 가속도 써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자, 12번 문제 봅시다. 12번은 이게 좀 낚으려고 했는 것 같긴 한데 입구에서 앞부분이 들어가고 출구에서는 뒷부분이 나오는데
이랬을 때 터널의 길이는 기차와 터널의 길이는 각각 20과 60m다.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60m를 기차가 통과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앞부분을 시작했으니까 앞부분까지 거리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총 80m를 이동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걸 보고 보면 이동거리 80m 기억 맞아.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5초일 때 속력은 20m/s이다. 얘는 앞쪽 끝이 10m/s로 입구를 통과한 순간부터 5초일 때 기차 뒤쪽이 이렇게 통과하는 등가속도 직선을 한대. 그러면 5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했는 값이 80이 돼야 돼. 근데 이 t는 얼마냐? 5가 되기 때문에 5, 25 플러스 2분의 1 a 곱하기 25는 80이 된다. 자, 따라서 얘는 2분의 25a는 넘어가면 얼마지? 55가 되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느냐? 25분의 2 곱하기 5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5로 약분하면 5, 11, 5분의 22니까 그 값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문제는 얼마로 나왔냐? 20m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2m/s이다 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될까? 5초 동안 속도 변화를 보면 되겠죠. 속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 아까 얘가 20이 아니었잖아. 얼마가 돼야 되지? 가속도가 5분의 11이야. 5분의 22야. 그러니까 요때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5분의 22 곱하기 5 하면 22m/s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22 빼기 1010. 그래서 얼마? 얘는 12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12를 5로 나누니까 얼마지? 2.4가 되나요? 요 값이 가속도가 되니까 디귿 틀린 게 되겠죠.